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8일 정오를 넘어서 낮 12시 19분입니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받으러 들어가면서 발표한 격렬한 윤석열 정부 규탄 성명이나 그 태도를 보면은 이재명이가 바로 신종 양반이구나, 특권 세력이구나, 이자가 진짜 갑이구나, 정말 갑질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갑질을 누구를 상대로 하고 있느냐? 바로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를 향해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법 질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갑질을 하고 있으니까 안하무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특권 세력이라는 겁니다. 나한테 법을 들이대면 안 된다. 나는 당신들에게 멋대로 법적 재단을 할 권리가 있지만은 나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절대로 내 손에 손대면 안 된다. 내 손에, 내 몸에 법을 대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신종 양반이라고 보는 나의 논리적 근거입니다. 원래 이 좌파 세력이 특권 세력입니다. 좌파 세력이 주로 어떤 직종에 포진해 있느냐 하면은 법조인이 많아요. 언론계에 많습니다. 그리고 노조에 많아요. 지식인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 중에서 많습니다. 특히 교수 직종에 많아요. 이 사람들이 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니까 감히 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인, 성실하게 돈을 버는 기업인, 나라를 지키는 군인, 이런 사람들을 적대시합니다. 근데 이 자들이 권력을 잡아요. 권력을 잡으면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법 위에 있는 존재가 됩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오늘 이재명이가 들어갈 때 읽은 성명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사법 독재, 사법 살인 정권이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어떤 식의 조사를 받느냐? 들어가면서 진술서를 미리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진술서를 공개를 했는데 그거 보면은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합니다. 이건 진술서가 아니라 자기 자랑 자기 속에서 자랑 자소서 좀 되는데 이걸로 그만 때우겠다는 겁니다. 검사가 뭐든지 물어도 이걸로 때우겠다는 거니까 이거 일종의 묵비권 행사인지 아니면은 그냥 미리 준비한 걸 가지고 읽어 내려갈 건지 검사가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자기 준비한 대로만 답변하겠다는 이게 바로 갑질 아닙니까? 그러면서 검사는 이틀 조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인은 하루만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갑질 아닙니까? 이런 자가 평등을 외칩니다. 이런 자가 정의를 외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는 민주투사라고 이끌어졌던 이 운동권 세력, 좌익 운동권 세력의 민낯이 그냥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한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한 변호사가 이재명이가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걸 보고 선글에서 꼴랑이 이재명이냐, 운동권 세력들아, 꼴랑이 이재명이냐. 결국 그동안에 운동했던 것이, 민주화 운동했던 것이, 개혁 운동했던 것이 결국 꼴랑이 이재명이냐,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겠다고 한 거냐, 라는 글을 쓴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측은
이 대표가 1회 조사로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1회 조사로 마무리할 생각은 검찰이 해야 되는데 피의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이게 특권 계급이고 갑질한다는 거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지난 10일 이재명이가 성남지청에 출두할 때 변호인으로 조사에 참여했던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은 기자들이 검찰은 2회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이 대표는 1회로 마무리할 생각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박 전 고검장은 지금 변호사입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표는 진술서를 33쪽 분량을 제출했다. 그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만 불손이 하늘을 찌릅니다. 오만 불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다 담았다. 조사에서 답변은 다 진술서로 가름한다. 이걸로 하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살인범이 이런 식으로 검사를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 전 고검장은 이 대표가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진술 거부는 아니다. 진술은 하신다.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광화문 광장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지 왜 검찰에는 왜 가는 겁니까? 그러면서 서면 외에는 진술하지 않는다는 거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 박 변호사는 예, 원칙적으로는 안 하신다는 입장입니다. 심야조사에 동의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건 내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정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에서는 검찰에 진술서를 냈지만 검찰 질문에 직접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박 변호사는 그때는 진술을 하기도 하셨고 서면도 내기도 하셨고 불필요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시기도 했다면서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가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셨다고 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쫄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오죠? 얼마나 많은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는지를 이제 지금 이 순간 알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들이댔을 때 이재명이 할 이야기는 침묵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최소 2차례 이상 소환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의 수익만 가져가게 한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업무상 배임은 그 액수가 50억 원을 넘으면은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수익 일부인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428억 원입니다. 미래 신도시 개발 사업에는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을 미리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사업 비밀 정보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완전히 업자와 이재명이가 결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탁. 이 마피아식 토착 비리란 이야기입니다. 한 법조인은 미래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만 물어도 1회 조사에 끝내기 어려워 보인다. 피의자가 소환 조사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소환 횟수까지 정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갑질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10시간 조사받고 나오는 이재명의 표정은 들어갈 때의 그 얼굴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